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NF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ESFP 유형과 더불어 관종으로 유명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4차원 기질도 다분하다는 건데요. 재기발 나란 활동가라거나 스파크형, 심지어 대가리에 꽃받치니 하는 말들도 이런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ENFP가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시야가 넓은, 다시 말해서 가장 다방면에 관심을 갖는 유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유형 중에 이렇게까지 관심 분야가 다양한 유형은 ENTP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ENFP라면 당연히 MBTI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게 없거든요. 특히 사람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일단 눈길이 가는 유형이 ENFP입니다. 제가 이전에 ESFP 중에서 MBTI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ENFP 유형도 비슷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ESFP 유형은 어떤 유형은 까칠하더라, 어떤 유형은 괴팍하더라, 이런 특징은 잘 아는데 복잡한 이론 따위엔 별 흥미가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ENFP 중에는 이론까지도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ENFP는 INFP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INFP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성격 유형 이론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라고 했죠. 심지어 MBTI 이론을 만든 사람도 INFP예요. 그렇죠. 그래서 INFP는 FP처럼 사람들에 대한 직접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INFP처럼 이론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어울리다가도 주기적으로 혼자서 놀고는 하는 사람들이 INFP거든요. 가끔씩 저는 ENFP 유형의 머릿속이 궁금해지곤 합니다.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ENFP 유형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가장 많은 걸 보지만 그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는 걸까요? 어쩌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존의 것을 정리하려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보려는 성향이 더 강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새로운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란 겁니다. 머릿속에 뭔가 입력된 건 엄청 많은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파크, 꽃밭 이런 이상한 별명이 생긴 게 아니냐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대화 주제가 맥락 없이 확확 바뀐다든가 뭔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온갖 꽃이 만발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사실은 맥락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무슨 두더지 게임처럼 랜덤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튀어나오게 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럼 그 이유가 뭐고 맥락은 또 뭔데? 물론 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NFP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요. 다만 저는 추측할 뿐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기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도 NFP 본인 눈엔 뭔가 보이겠죠. 아니면 어떤 충동 같은 걸 느꼈던가.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고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ENFP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NFP 본인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고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한 거란 얘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면서. 두 번째는 설사 알고 있더라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맛이 진짜 희한해요.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설명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설명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먹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NFP도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는 거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애써서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걸 먹어본 사람은 NFP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4차원으로만 보는 거죠. 쟤 또 시작이네 이러는 거예요. ENFP는 NF그룹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이 NF들 중에서 이런 일종의 감, 신기, 영적 직관이니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 발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NF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저 이과보다는 문과 쪽이 좀 더 적성에 맞을 뿐인 평범한 NF들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찐 NF, 다시 말해서 N과 F의 기능이 모두 뚜렷하게 높게 나오는 NF라면 큰 그림을 보는 N의 성향이 이런 쪽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NF가 인문학이나 종교뿐 아니라 예술 쪽과 관련이 있는 것도 이런 면 때문이죠. 예술은 SP그룹과도 관련이 많은데요. SP예술가랑 NF예술가가 좀 달라요. 예술이라는 게 노는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놀다가 예술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SP예술가들이고요. NF가 예술가가 된다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운명적인 느낌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안 하려고 해봤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타고난 성격이나 특수한 재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하게 되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내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무당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소설가나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커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SP 배우는 맡은 배역을 자기 식대로 연기하는 반면 NF 배우는 맡은 역할의 개성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말하자면 자기가 사라지고 배역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전에 INFP가 배우가 된다면 그런 식이라고 했죠. ENFP도 그럴 수 있지만 배우보다는 차라리 감독이나 PD 쪽이 더 적성에 맞을 수 있어요. 자기 배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또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융의 심리 유형에 따르면 ENFP는 ENTP와 같은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이 두 유형은 확실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둘 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를 포함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FP도 N팁 못지않게 호기심이 강한 편인데 좀 다르다고 했죠. N팁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궁금한 걸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사람이고요. NFP는 그런 식의 궁금증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을 보면 어떤 스타일이지? 나랑 잘 맞을까? 못 보던 타입이네. 흥미롭군. 이런 식의 호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람에 대한 관심은 ESFP와도 비슷한 면이 있죠. 둘 다 대표적인 관종으로서 자주 비교되는 유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달라요. FP가 총통파라면 NFP는 변칙적인 면이 있죠. ESFP는 관종이지만 상당히 상식적인 면이 있어서 호불호가 별로 안 갈리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ENFP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4차원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좀 튀거나 별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전체 팬층은 FP에 밀릴 수 있지만 매니아층은 오히려 두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활발한 겉모습과는 달리 상처에 민감한 편인데 차이가 있다면 ESFP는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ENFP는 선을 좀 넘죠. 물론 심각한 건 아닙니다. 사소한 건데 그게 넘으려고 해서 넘는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걸 의식하면 곧바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상처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ENFP가 마냥 즐겁기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서 좀 놀아야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복력은 또 빨라요. 언제 그랬냐 싶게 기분 좋아져서 나타나곤 합니다. 정리하자면 ENFP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유형으로서 얼핏 엉뚱발랄하기만 한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스타일이에요. 디테일이 약한 편이어서 작은 실수를 자주 하곤 하지만 본인이 그런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웬만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ENFP가 큰 그림을 아주 잘 보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좋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NFP는 뭔가 꿰뚫어 보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큰 줄기에서는 맥을 정확하게 짚고 거의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ENFP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가장 믿음이 가는 타입이죠.
ISFJ, EFJ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